막스 거스는 1881년 독일에서 태어나 알버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뮌헨 대학 병원 결핵과장을 역임했던 그는 그러나 오랫동안 자신의 유전적 편두통에 시달렸다. 선배 의사에게 상의도 해보았으나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격심한 편두통이 식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영양요법을 개발하여 편두통을 완치시켰다. 아울러 이 식사법이 피부결핵 치료에도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929년에 450명의 피부결핵 환자를 모아놓고 거슨 식사법을 시켰더니 446명이 완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보고 유럽과 미국의 국가 원수들은 그 업적을 찬양했으나 의학계에서는 피부과 전문의도 아닌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거스는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 슈바이처 박사 부인의 폐결핵도 식사법으로 고쳐주었다. 이것은 폐결핵 임상 치료의 45번째 예였다. 거스는 1933년 히틀러 치아를 떠나 비엔나로 갔다가 1938년에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개업 면허를 받고 즉시 암 환자들에게 거슨 식사법을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말기암 환자들을 무료로 수없이 고쳐주었다. 1946년에는 미국 상원에서 미국 내의 화학 권위자를 모아 암치료와 예방법을 찾을 수 있게 위임하는 법안을 만들고 상원의 암준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거슨 박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암협회와 제약회사들이 이 법안을 필사 반대하여 철회시켰다. 어릴 때 아버지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당시 아버지가 금과옥조의 건강법으로 언급하실 때 막스 것은 박사를 자주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발음으로 막스 게르손이었고 지금 그게 막스 거슨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막스 거슨이 의사였음에도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던 현대의학으로 이걸 완치시킬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보다 현재의 약물은 훨씬 효과가 뛰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완치는 불가능하고 편두통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곤 한다. 막스 거슨의 치료법은 단순하게 신선한 야채들을 녹즙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었는데 그런 신선한 야채들에는 풍부한 엽록소가 들어있었고 다양한 식물성 항산화제가 풍부하였고 이게 간에서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는 간이 딱딱해져 있는 간경화 환자나 간암 환자에게서는 불활성화되어 있으며 그런 상태라면 간의 혈관 자체가 굉장히 막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편두통이 생기는 과정도 결국 이간에서부터 무엇인가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정체가 생겨났을 것이라 보고 각종 야채들이 이 정체를 해결했기 때문에 간의 혈관이 정화되고 재생되었기 때문에 편두통이 완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경험 끝에 막스 거스는 결핵 치료에까지 성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암을 치료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막스 거스는 그런 녹즙법을 태양의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굳어있는 간에서 정체되어 있는 간에서 혈액순환을 시킬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 해석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녹즙법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오르는 사람도 있긴 하다. 특히 녹즙에서는 섬유질을 버리기 때문에 사실 섬유질이 혈액순환 에너지를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 것인데 이 섬유질이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너무 감소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로 그리 되면 대변 보기가 힘들 텐데 섬유질이 전혀 없는 녹즙으로 인해 더 변비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막스 거슨이 커피 관장법을 개발하면서 이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암치료에 있어선 아직 막스 거슨식 치료법보다 훨씬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 막스 거슨이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환자의 5년 생존율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을 거뜬히 생존했다고 한다. 더구나 암이 걸렸을 때 줄었던 체중과 근육이 다시 회복되면서 훨씬 건강한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데 현대의학의 성과는 아직 한참 모자라고 형편없다고 생각한다.